빌라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재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또는 이제 그냥 일반 빌라 네. 투자로 일반 빌라를 사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 제가 차단을 다 해가지고 네. 저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들리는데 네. 이런 상황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좀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자, 이런 것만 봐도 수요가 어떤 수요인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거주인지, 투자인지. 이게 이 전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투자 수요인지 거주 수요인지 정말 중요한 전제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헷갈려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헷갈려 하고 착각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게 진짜 이게 거주 수요인지 투자 수요인지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그럼 참 이런 얘기들 빌라를 사는데 사실 필요하면 가서 사면 돼요. 어느 때든. 오히려 쌀 때 가서 사면 되는데 안 사고 있다가 뭔가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만 사죠. 뭐 역을 개발한다. 네. 그거는 다 투자 수요인 거예요. 근데 투자 수요가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특히 이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나오거나 이럴 때 사실은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그 풍선 효과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샀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도 멈춰버리거나 진행이 되더라도 분양가를 높게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잘 안 팔리고. 그럼 뭐예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전제가 뭐냐면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이 화랑이냐. 화랑일 때는 재개발, 재건축 난리 나는 거죠.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시장이 하락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 모든 호재에 혼자 올라갈 수 없어요. 독야청청. 네, 독야청청이라고 저도 독야청청을 생각했다가 약간은 좀 다른 의미. 이 깨끗한 거잖아요, 사실은. 혼자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독고다이. 네, 혼자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2007년 이전에 한참 막 난리 났을 때 재개발, 재건축 막 엄청 사들였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다 물렸습니다. 왜? 시장이 하락으로 가니까 사업 진행이 다 멈춰버리죠. 그러면 그동안에 생겼던 거품이 많잖아요. 이 거품이 고스란히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팔지도 못하고 이제 임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집들은 사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쳐야 될 것들 많고 정말 이제 세입자들의 요구도 엄청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재개발 지역들 막 빌라 엄청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시장이 하락되고 재개발은 안 되고 되니까 무슨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수시로 임차인들이 뭐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처음엔 돈으로 해결하다가 이게 이제 집값은 안 올라가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 돈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저기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돈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가서 이제 그거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이거 뭔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시적인 호재, 이런 거가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잘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 강남이나 뭐 이런 데들은 좀, 이제 간간히 신고가가 터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정체 분위기가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투기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가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안 오른 데들 막 쓸고 다니는 거죠. 네. 안 오른 물건 쓸고 다니고. 이 투기 수요가 막 지금 전국을 돌면서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물건 없냐? 막 해가지고 그 분위기 좀 이제 쌓이면 그쪽으로 막 가서 사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에 막 이제 안 오른데 막 가가지고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 투기 수요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급매물들도 막 쏟아지기도 하고. 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빠져나오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진짜 안 팔립니다. 네. 진짜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역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다, 만약에. 그럼 이때를 이용해서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산. 남은 건 이제 지산밖에 없다. 참 이게 원래 이제 각 그 상품별로 자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뭐 지산, 그다음에 호텔, 상가 각자.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사실은 아파트 주택 시장 오르는 시기, 그리고 사실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투기화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일종의 풍선 효과. 지금 다 이제 안 오르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데들로 이제 몰리는 거죠. 그럼 이런 건 항상 나중에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실물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분양권이 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실물이 난리 나지는 않아요. 뭐냐면 분양권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분양권. 이게 분양권이라는 게 정말 쉽잖아요. 얘네들은 규제도 별로 없고 10%면 살 수 있고 가볍고. 그래서 투기하기가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은 거는 이런 분양권 돌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 여러분들이 이게 분양권이 막 잘 팔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건설사들은 뭘 하냐면 분양권을 지금 원래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어 있는 이 가격으로 분양을 시작해요. 그럼 또 얘네들이 그 분위기를 타서 또 팔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프리미엄 좀 붙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진짜 분양권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분양하는 것부터 이제 프리미엄이 갑자기 중단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상품이 갑자기 청약 취소나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고 그 다음에 분명히 프리미엄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던 물건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프리미엄이 없어지면서 거래가 딱 멈추는 순간이 생겨요. 근데 사실 이 순간을 잡아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 그냥 뭐 급변하는 투기 심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끝이에요, 끝. 아, 끝입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나머지 다 이제 그 다음에 거래된 것들 이제 매수자들은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건도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선분양의 정말 큰 부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은 분양권을 사지만 건설사들은 이때 분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사실 이 실물이 딱 있는 것과 분양권 눈에 안 보이는 권리만 돌아다니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안 보여요, 눈에. 많은지 적은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적다라는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동안에 분양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초과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나는 게 여기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실물이 되는 순간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산 같은 경우도 얘를 분양권 막 프리미엄 붙고 지금 비싼 분양가에다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물이 되면 이제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잔금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물론 지산은 이제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서 참 신기한 게 하락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하고 겹쳐요. 그게 이제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약간 유동성의 그늘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동성이 상승장에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기하고 비슷하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대출 받으면 금리 이제 비싸잖아요.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임대 맞춰봤자 임대도 이제 그동안에 공급된 물량이 많으니까 임대료 올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지죠. 오히려 임대료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이제 거의 없죠. 그럼 문제는 이제 이 실물을 내가 팔고 나와야 수익이 생기는 거죠. 못 팔아요. 이렇게 되면. 분양용 호텔 생각하면 돼요. 분양용 호텔. 지금 분양용 호텔하고 지산하고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 요즘 생숙 조용하네요. 네. 똑같아요. 분양형 호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분양할 때 난리 났었어요. 그때 피 어마어마하게 붙고. 근데 얘가 실물이 되면서 이제 실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 이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이거 팔지도 못해요. 사는 사람이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치, 누가 사? 예.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도 안 보여주는데. 그렇죠. 확정 수익도 못 받고. 그러니까 실수요가 동반되지 않는 완전한 투기 수요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물이 되는 순간 정말 위험해집니다. 사실 자신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좀 참가해서 빠져나오는 거는 뭐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네. 제가 경험상 보면 빠져나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중독과 같은 거거든요. 분양권이 막 난리 날 때 뛰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벌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번 거 가지고 2개를 사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중간에는. 근데 이제 보면은 나중에 끝날 때 보면 분양권 막 최소한 서너 개씩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 막 10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럼 그동안 번 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다 날리는 거예요, 이걸로. PD수첩에 그게 나왔거든요. 아파텔. 예. 아파텔하고 아파텔 불법 전매 이렇게 알선하는 네네. 단톡방이 있다. 이제 거기서는 투기 열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지금 뭐 똑같은 분위기. 피가 막 붙었었는데 10월 전까지만.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수요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수요. 사람이 이제 투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좀 확장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네. 하락이 시작되면 폭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분양권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네. 이때 분양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양권 가지고 대부분이 뭐냐면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 받고 넘겨야지. 계획이 딱 이거예요. 여기서 나는 분양권 사가지고 실물 돼서 잔금 치르고 여기서 임대 수익을 얻어야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요는 정말 높게 잡으면 10%? 정말 높게 잡으면. 아마 이것도 높게 잡은 거니까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분양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잔금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하락 분위기로 딱 넘어가잖아요. 하락 분위기로 넘어가면 잔금 치르기도 어렵고 공실이 이제 실제로 공실이 넘쳐나는 거죠. 이때는. 아파트는 사실 내가 가서 살기라도 하면 되지. 이런 수익형 상품은 내가 가서 뭐 해요? 다 임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임대 안 맞춰지고 공실 생기면 이때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나가. 그럼 좀 있으면 관리비 내라고 해요. 관리비가 진짜 완전 진짜 대박이던데요, 관리비가? 저도 이제 사무실 임차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면 월세가 있고 또 관리비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또 써 있잖아요. 네. 그럼 800에 80 이러면은 관리비가 밑에 관리비 50 뭐 이래요. 이게 뭐지? 이것도 이제 사각지대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관리사무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생겼을 때가 정말 이게 저희도 이 현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온 관리사무소들이 정말 이상하게,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입주자 관리 협의회 막 이런 거 생기고 이제 관리가 철저히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입주자 관리 협의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투자자들과 실소유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참여도가 완전히 그렇죠. 참여도가 달라가지고 특히 투자 상품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막 이런 거 가보잖아요. 그럼 관리비 어떻게 보면 생돈 나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반드시 관리사무소가 바뀌어요. 나중에 입주자 대표 이제 협의회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고. 그럼 나 우리 못하겠다. 나가고. 니네 이제 막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긴 거 또 2월 되죠. 그럼 또 이거 갖고 이제 막 옥신각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그 관리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난 좀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통제를 받고 있는지. 원래는 이제 그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200세대 이상이면 이제 이게 좀 회계도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세대인가 300세대인가 정확히는 안 되는데 그 이하면은 관리를 안 받아요. 알아서. 예. 야, 그거 좀 문제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파트 주인들이 막 그런 개개인들이 관심 있게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생기더라도 사실은 아파트의 입주자 협의회와 제가 볼 때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익형 상품의 관리 입주자 협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 실수유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진짜 10원 한 장. 그래서 막 관리소장들이 완전 그 스트레스로 막 자살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너무 심하게 관여를 하니까. 근데 이쪽은 관여가 별로 없어. 모이질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대충 이 서류상으로만 쫙 맞추면 돈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관리비 막 나오고 이러면은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대출 이자 나가, 관리비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이게 안 맞춰지면 팔고자 해도 이제 안 나가지.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빠져나오는 게 최선이죠.